제 이름은 이연희입니다. 올해 54살이고 충북 옥천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면사무소에서 오랫동안 행정일을 하셨고 어머니는 동네에서 이름난 재봉사셨습니다. 집안 형편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부모님은 자식에게 손 내밀지 말고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가르치셨죠. 초등학교 때부터 시장 심부름도 하고 여름방학엔 건너편 쌀집에서 무거운 쌀자루를 날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자라면서 남에게 패 끼치지 말자는 말이 제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는 어렵사리 장학금으로 다녔고 대학에 진학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둘째 여동생의 학비를 감당해야 했고 그래서 저는 대학 대신 취업을 택했습니다. 20살에 청주로 나가 식당에서 일하면서 야간 상업고등학교에 등록했고 남들 놀던 시간에 공부하고 돈 벌고 새벽마다 도시락을 싸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생활이 몇 년간 이어졌고 23 무렵 운 좋게 보험사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첫 정규직이었고 저를 도시로 불러들인 시작이기도 했죠. 직장 덕분에 서울 근교로 올라올 수 있었고 29에는 결혼도 했습니다. 딸 하나 낳고 조용한 가정을 꾸렸지만 남편과는 결국 30대 후반에 갈라섰습니다. 맞지 않는 마음을 억지로 끌고 가는 것보다 아이와 둘이 사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었죠. 이후로는 오직 아이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보험일은 끊임없이 고객을 만나야 하는 일이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지각하거나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 독립한 후에도 저는 여전히 전세살이를 이어가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전세살이는 제게 익숙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내 집이 아니더라도 신중히 살펴보고 무리한 욕심 부리지 않고 등기부 등본 꼼꼼히 확인하고 주변 시세 조사하며 항상 조심스럽게 선택했습니다. 세입자로서의 권리도 책임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더더욱 이번 선택이 후회스러운 겁니다. 2023년 초 세종시 금남면 용포리에 있는 신성연기 미소지움 아파트를 알게 됐습니다. 34평형 깔끔하게 관리된 단지였고 주변에는 학교와 공원, 병원, 마트까지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단지 입지로만 보면 군더더기가 없었죠. 당시 시세로는 이 아파트의 전세가는 약 2억 원 전후였습니다. 처음엔 그 2억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집주인 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은행 대출이 2억 2천 정도라 그걸 제외하고 내가 직접 받을 수 있는 건 1억 3천 정도입니다. 전세는 그 선에서 맞춰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더군요. 보통 같으면 너무 낮은 보증금이라 걱정했을 테지만 저는 오히려 반가웠습니다. 왜냐하면 2억짜리 전세를 맞추려면 제 예금만으로는 부족했고 일부는 전세자금 대출을 써야 했거든요. 그런데 집주인이 먼저 대출 설정을 제하고 1억 3천만 원만 받겠다고 한 겁니다. 제 입장에선 오히려 운이 좋다고 느껴졌죠. 그때 저는 마침 퇴직금과 저축을 정리해 1억 3천 정도의 현금성 자산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전세자금 대출을 추가로 얹지 않고도 바로 계약이 가능하다는 게 마음을 끌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대출을 쓰면 심사 준비, 이자 상환, 서류 복잡함이 따르는데 이건 그 모든 걸 생략하고 제 전 재산만 넣으면 입주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매달 나가는 이자 걱정 없이 조용히 평온하게 살 수 있다는 점이 제겐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무리한 욕심 없이 현금으로만 살림을 꾸리겠다는 제 원칙에도 딱 들어맞았던 선택이었죠. 무엇보다 당시에 이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4억 5천만 원 수준이었고 집주인의 매입가는 4억 3천만 원. 대출이 2억 2천만 원이라면 설령 경매가 들어가도 낙찰가가 3억 5천 이상만 나오면 제 보증금은 전액 회수되는 구조라고 믿었습니다. 최소한의 위험조차 없다고 스스로 확신했죠.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도 이 단지는 조용하고 안정적인 입지라는 평가가 많았고 실거주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이런 외부 평가에 기대어 저도 스스로를 안심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결국 큰 착각이었고 제 인생을 뒤흔드는 오판으로 남았습니다. 집값이 이렇게 급락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무리 부동산은 사이클이 있다 해도 이 정도로 빠르게
이 정도로 깊게 무너질 거라고는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근리 인상에 거래 절벽에 지방시장의 침체까지 겹치면서 순식간에 분위기가 반전되었고 경매는 첫 입찰에서 유찰되고 다시 유찰되어 결국 세 번째 2억 6천만 원에 낙찰되었죠. 그 순간 제 1억 3천만 원은 무력해졌고 저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가장 분했던 건 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분명히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많으니 보증금은 낮게 받는다는 집주인의 논리를 제가 너무 쉽게 받아들여 버렸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꼼꼼하게 따지고 계산한 듯 보였지만 결국 제 마음속엔 어차피 이 정도면 안전하겠지라는 막연한 낙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상 후순위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배당 요구 종기도 정확히 체크해 제때 신청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실제 배당에서 1억 3천 중 4,300만 원밖에 건지지 못할 줄은 정말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뼈 아팠던 건 그 믿음이 시세에 근거한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시세를 믿었습니다. 세종이라는 지역을 믿었고 아파트의 입지를 믿었고 무너질 리 없다는 시장 분위기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경매는 그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그곳에선 시세가 아니라 시장 수요와 입찰 경쟁이 모든 걸 좌우했습니다. 가격은 숫자가 아니라 심리였고 보증금은 계약서 소금액이 아니라 낙찰 결과에 따라 얼마든지 사라지는 유령 같은 숫자였습니다. 그걸 경험하고 나니 제가 가진 신뢰라는 것이 얼마나 허약했는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참 간사한 겁니다. 계약서를 쓰던 당시엔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주변보다 저렴하게 들어가고 대출도 없이 내 자본만으로 해결되니 더할 나위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급변하자 그 모든 판단이 왜 그때 더 꼼꼼히 따지지 않았을까? 왜 확정일자나 전입일순위에 좀 더 민감하지 않았을까? 왜 부동산 시세의 불확실성을 과소평가했을까라는 후회로 돌아왔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한 날들이 계속됐고 밤마다 휴대폰으로 등기와 경매 결과를 들여다보며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집주인 이동일 씨가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20년 가까이 보험 설계사 일을 하며 가족을 부양해온 분이었다고 합니다. 정년이 다가오고 노후 준비가 불안한 시점에서 무리하게 아파트를 매입했던 걸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분도 계산을 나름대로 했겠지요. 임차인을 들이면 월세 없이 보증금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부동산 시장이 다시 회복되면 자본금도 회수할 수 있을 거라 믿었을 겁니다. 그분의 입장에서도 절박한 선택이었겠지만 제 입장에서 그건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고 결국 그 모든 리스크를 제가 떠안게 된 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를 미워하진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습니다. 그가 아기를 가지고 계약한 건 아니라는 걸 느꼈고 그래서 더 씁쓸했습니다. 어떤 아기도 없이 다만 준비되지 않은 채 너무 낙관적으로만 바라봤던 부동산 시장의 끝자락에서 우리 둘 다 무너졌다는 사실이 괴로웠습니다. 피해자는 나 혼자였지만 무너진 건 한 사람의 삶만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괴로웠던 건 그 사실을 제 딸에게 말해야 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그 집 전세금 어떻게 됐어? 하고 묻던 딸아이의 목소리엔 놀람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딸은 대학을 갓 졸업한 사회 초년생이었고 제게 기대고 있었는데 그런 딸에게 내가 짐이 되었다는 자책감은 감당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딸은 울지 않았지만 눈을 마주치지 못했고 저는 밤마다 몰래 울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다시 벌면 되라는 말에도 그 뒤에 숨어있는 불안과 실망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세종시를 떠나 충남 공주 근처의 오래된 원룸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남겨주신 유산 일부로 겨우 마련했고 월세는 관리비 포함해 겨우 30만 원 수준입니다. 새벽엔 반찬 가게 배달을 다니고 낮에는 병원 청소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습니다. 몸은 지치지만 마음은 그보다 더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정리가 되었습니다. 누구도 탓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나처럼 괜찮아 보이는 집에 괜찮아 보이는 조건으로 들어갔다가
전 재산을 잃는 일이 또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만 남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만 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집주인이 먼저 제시한 조건이더라도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보증금에는 반드시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담보 설정액보다 낮으니 괜찮다는 말, 시세보다 싸니 운이 좋다는 말, 그 모든 게 실은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전세는 내 자산의 대부분을 거는 계약입니다. 실패하면 다시 회복하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절대 쉽게 들어가지 마십시오. 꼼꼼히 따지고 전문가에게 자문하고 감정보다 숫자와 순위를 따져보는 냉정함이 필요합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러지 않기를, 제가 겪은 일을 통해 한 사람이라도 더 안전한 선택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유일한 이유입니다.